S토픽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뇌 기능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되뇌 피질의 어떤 기능적인 영역,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만 영역 자체가 일단 세포의 구조와 그다음에 구성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총 52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우리의 각 어떤 대뇌 피질, 어떤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뇌의 어떤 각 영역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최근에는 그런 어떤 fMRI나 아니면 PET 영상을 이용을 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뇌 피질의 기능적인 영역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요 어떤 대뇌 피질의 어떤 기능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크게 이 대뇌 피질의 어떤 기능적인 영역은 운동 영역, 감각 영역, 연합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얼핏 들으시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처음 할 때 이제 이 운동신경세포, 그 다음에 감각신경세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중추신경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중추신경계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연합, 그래서 모든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 운동신경세포, 감각신경세포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운동 영역, 감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대뇌 피질의 어떤 에리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이제 뭐 그런 운동신경 세포와 감각신경 세포, 그러니까 이제 모토 뉴런, 그다음 센서리 뉴런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이제 모토 에리어와 그다음에 센서리 에리어를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는 그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의 중앙에 있는 그런 인터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이 뉴런, 중간 뉴런,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인터뉴런이라는 개념으로서 대뇌 피질은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뉴런 중에 주로 어떤 이제 운동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느냐, 감각 기능과 관련이 있느냐를 이제 따져서 운동 영역, 감각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합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뇌 방구는 이제 주로 신체의 어떤 반대측의 어떤 감각과 운동 등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우측 뇌는 좌반신을 담당을 주로 하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반구 같은 경우에는 우반신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능들을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합니다. 주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좌반구, 우반구, 그러니까 대뇌가 있으면은 이 좌우 대뇌가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형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이렇게 좌우가 다 이렇게 딱 나뉘어 가지고 왼쪽은 오른쪽을 정확하게 담당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 뇌는 왼쪽 반신을 정확하게 담당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뇌 기능의 편제화라고 얘기를 하고 국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뇌 기능은 완전한 이렇게 좌우 동일하지 않고요. 어느 한쪽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언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반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우성 반구와 비우성 반구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람에게서 언어 중추가 주로 좌반구에서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좌반구가 우성반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좌우에 어떤 대뇌가 있으면 언어 영역을 이렇게 담당할 때에 좌우반구가 다 활성화하고 다 기능은 하지만은 주로 좌반구가 이런 언어 활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추적으로 좀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라테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대뇌 기능이 어떤 이렇게 편제화되어 있다,
국제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 우성방구, 비우성방구라고 해서 주로 이제 좌방구가 우성방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능, 그 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언어 영역을 어느 반구가 중추적으로 담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영역들은 다 독자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위중추인 이런 어떤 대뇌 피질의 영역 이런 기능을 발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항상 신경계는 전체적인 연결성 속에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개념을 항상 그걸 베이스에 깔고 대뇌 아니면 대뇌를 포함한 다른 어떤 중추 신경계 기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뭔가 경계를 딱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조화로운 그런 또 유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각 부분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과 그다음 생리적인 현상을 파악을 하려고 하시면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의 어떤 신체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피질의 기능적인 영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피질이 각각의 어떤 기능적인 영역에서 운동 영역, 감각 영역, 연합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